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로이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작곡을 위한 화성학이라는 테마로 조그만 강의를 꾸며 나가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작곡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에서부터 뭘 공부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듣자니 화성학이란 걸 배워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부터 공부해야 하는 건지 역시 감이 안 온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초심자 분들을 위한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요. 화성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강의를 앞으로 계속 함께 해 나가면서 필요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화성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저도 어릴 적부터 작곡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어른들에게 할 때마다 "그럼 화성학을 배워야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 화성학이 뭐길래 '작곡을 하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화성학이란 말을 표면적으로 살펴보면요. 영어로 harmony theory라고 하는 이 말의 우리말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harmony theory. 음악을 이루는 3대 구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멜로디, 박자, 비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화음인데요. 방금 이 얘기했던 세 번째 화음이라고 하는 음악적인 요소, 음악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적인 영역이라는 뜻에서 harmony theory란 말을 화성학이라고 번역을 해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에 가면은 이 harmony theory만 배우느냐, 학원이나 뭐 학교에 가면 요것만 배우고 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전에 우리말로는 악전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기초적인 음악 이론, 뮤직 티어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장르에 따라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재즈 티어리, 재즈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마저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클래식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클래시컬 티어리가 아니라 클래시컬 모드라고 해서요. 18 세기에서 19 세기 무렵에 많이 쓰이던 고전 선법에 대해서 마저 공부를 합니다. 요런 과정들을 우리말에서는 화성학이라고 다 묶어서 표현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모니 티어리보다 화성학이라는 표현이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한번 해 보고 가죠. 학원이나 학교에 가면 "둘 중 하나 골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골치 아프죠?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배우려면 고르래요. 자, 재즈 화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하죠. 일단 지우고 보기가 편하도록 색깔을 주황색으로. 재즈 화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악전을 배우고 그리고 화음을 배운 다음에 하모니 시어리, 화성학을 배운 다음에 재즈 시어리를 마저 배우는 이 커리큘럼을 재즈 화성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색깔을 바꿔서 클래식 화성이란 말은 이 뮤직 시어리를 배운 다음 악전 배우고 화성학 배우고 나아가서 선법에 대해서 마저 공부하는 이 과정을 클래식 화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게 된다면 요 두 녀석을 보고 내가 필요한 화성이 뭔지 화성학이 뭔지 그렇게 찾으셔서 골라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한 얘기니까 색깔을 바꿔서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작곡이란 걸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저는 '이걸 전부 다 공부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중에서도 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요 화성학에서 기초적인 특히 코드와 관련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악전에서 일부분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은 안 되니까 기초가 되는 악전, 뮤직 티어리, 음악 이론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같이 하시면은 작곡을 하는데 충분히 불편함 없이
그렇게 지식을 갖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요렇게 작곡이나 아니면은 기초적인 연주가 될 정도로 딱 필요한 것만 추려낸 이론을 코드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코드 이론이라는 건 그래서 컨템퍼러리 뮤직, 즉 오늘날에 쓰이는 음악, 예를 들어서 락이라든지 팝이라든지 또는 일렉트로니카와 같은 이런 현대에 쓰이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센셜한 엑기스 같은 그런 지식들, 이론들을 코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강의에서 진행해 나갈 내용은 그래서 사실 화성학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코드 이론을 배워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성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오선지, 그쵸? 콩나물, 요 녀석이죠. 요거 읽을 줄 알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저도 그 마음 참 잘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도 20살이 훨씬 넘어서 오선지를 보기 시작하고 음악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유 이해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급적이면은 오선지 공부를 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천천히라도 함께 배워 나가십시오. 그런데 혹여라도 '오선지 때문에 나 음악을 포기하고 싶어진다.' 이 마음이 든다면요. 과감하게 이거 때려치우십시오. 반드시 얘들을 알아야지만 작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오선지가 아니라도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컴퓨터에서 DAW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내가 쓴 음악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없더라도 심지어 요즘은 MAW라고 해서 모바일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란 말의 약자인데요. 스마트폰에서도 미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만든 음악을 기록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발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이 강의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오선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DAW의 이런 피아노 롤의 모습이죠. 피아노 롤이라든지 아니면은 건반이라든지 또는 현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라면 지판과 같이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화성학을 이해해 나가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선지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이 강의를 함께 제가 따라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후에 오선보를 읽는 법에 대한 강의도 따로 올려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로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 편 첫 번째 강의 음정편에서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좋은 시간 되십시오.